안녕하세요.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시티그룹이 발표한 충격적 전망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영국이 12월 8일 날 그리고 미국이 12월 5일 날 한국 시간으로 각각 접종을 개시를 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인구의 50% 접종 시기를 국가별로 예상을 했는데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영국이 내년 4월까지 50% 접종이 마무리될 걸로 봤고요. 유럽과 그리고 호주가 내년 6월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가 내년 7월 정도면은 인구의 50% 접종이 만료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서는 이 백신 접종에 대한 집단 면역 효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거라는 V자 반등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는요, 백신 이후의 세상을 생각할 때입니다. 당장은 굉장히 힘들고 알고 있고, 백신으로 뭔가 반전을 계기할 수 있겠지만은, 내년 1분기까지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내년 1분기가 아니라 내년 3분기 이상을 한번 보자는 부분이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현재 자산 버블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그럴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보자는 부분이죠. 자, 최근에 코스피가 매일매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도 쉴 새 없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자, 최근에 증시가 계속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이렇게 올라간 증시 이유가 있어서 올랐다. 이게 거품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를 갖고 올랐다는 긍정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 코로나19가 없었다면요. 현재의 아파트 주식 가격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죠. 현재 자산가치 팽창에는 제일 먼저 유동성이 가장 큰 영향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요즘 금융시장을 보면 드는 생각이요. 이제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5년 동안 금융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겪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초단기로 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 이후에 이런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탈피하려고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지속을 하면서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를 크게 늘려왔던 부분이에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금융시장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자, 이것을 기대하는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더라. 게다가 내 2024년까지 기준금리에 오르지 않고 저금리로 유지하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가 만약에 오래가지 않고 긴축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연준에서는요, 계속해서 장기간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것을 믿고 들어가는 부분이 꽤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연준에서는 금융 불균형보다 고용 안정,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겠다. 물가 목표보다 경제 성장률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장기적인 금리 전망은 지금 이제 연준 발표 내용을 알 수 없다 말씀드렸어요. 그때 돼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내년 날씨 전망한 것과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연준에서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실물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언급된 부분이다. 이게 앞으로도 그렇다고 믿으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분명한 회복 기조에서 저금리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과연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률만 보고 이것에 대한 부작용, 이제 고물가나 아니면 금융 불균형을 연준에서 허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부분이죠. 자, 시티그룹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5.1%를 기록한대요. 올해 OECD에서 전망한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3.7%였는데 제대로 V자 반등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진짜 충격적인 부분은 성장률이 아니라 바로 인플레이션율이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것으로 보면서 자,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긴축을 빨리 들어갈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2021년 4분기부터 지금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자산 매입 규모를 늘려왔던 것을 줄여 나갈 것이다. 그것이 내년 4분기부터 시작이고요. 2022년 말부터는 금리 인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IB들의 전망보다도 1, 2년 빨리 나왔다는 부분이에요. 자, 시티그룹이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을 앞당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높은 저축률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 30%대의 높은 저축률, 평상시에 거의 3배 가까운 수치인데요.
가계가 소비 여력을 비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갖고 있는데 밖에 못 나가니까 못 쓴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백신 등으로 코로나19 종식이 돼버리면은 수요 급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과연 이 수요 급증을 공급이 따라갈 수 있을까? 못 따라갈 거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소비자 물가 급등이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민심은 악화될 것이고, 그것이 과연 연준 내에서 이런 상황에서 돈 푸는 게 가능할 거냐, 안 될 것이다, 그럼 긴축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 전망을 앞당긴 거예요. 자, 비슷한 의견을 파이낸셜 타임스도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출시가 2021년 경제를 성장으로 이끌 것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이 될 것인데, 인플레이션 상승은 그동안 연준과 미 정부가 해왔던 유동성의 확대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물가 올라서 난리인데 지금 돈 풀게 생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악화된다는 부분이죠. 또한 연준에서 금융과 실물 경제 괴리 확대 등의 금융 불균형도 리스크로 받아들여서 긴축을 빨리 나가설 수 있다는 부분을 부각을 시킨 겁니다. 결국 시티그룹이나 파이낸셜 타임스 모두 다 물가 상승 압박이 완화적 통화정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제안하면서 지금의 자산가치 팽창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한 부분이죠. 자, 이미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 요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수요 부분은 언급을 드렸고요. 환율적인 부분도 물가 상승 압력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가 조만간 90이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의 수입 물가가 크게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국내에서 수요가 부족하면 해외에서 수입해와야 되는데 그 물가도 올라가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원유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도 빠르게 회복세가 나타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요, 여러분들도 당장 내년부터 긴축의 공포가 생길 수도 있음을 염두를 해야 된다. 시장에서는 2023년, 2024년에 긴축을 봤는데 당장 내년에 긴축을 나타내는 테이퍼링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발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자, 지금 주식, 부동산 등 많은 자산의 상승세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유입을 기대하면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버블이 어느 정도 끼었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본연의 가치보다 유동성이 더 많은 의존을 했는데, 자, 내년에 이 미국 물가 상승률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 자, 최근에 묻지마 투자 열풍이 부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좀 경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에서 백신의 보급이 막 이제 진행됐습니다. 물론 내년의 물가 상승률을 지금 언급하는 부분은 좀 빠를 수도 있겠지만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 긴축 관련된 공포가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귀해지는 시기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부분 언급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